가수 이승환의 구미시 공연이 부당하게 취소됐던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12월 25일 공연이었었는데 23일 공연 이틀 전에 부당하게 취소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은 공연 취소는 위법한 행위고, 그 공연 취소라고 하는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의 주인공이었던 가수 이승환에게는 3,500만 원, 그리고 그 공연을 준비했던 드림 팩토리라고 하는 이승환의 기획사에게는 7,500만 원, 그리고 이 공연을 함께 기다렸던 이 공연의 예매자 중 이 소송에 들어왔던 100명에게는 한 명당 15만 원의 위자료를 구미시가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아마 이 재판 모두 오랫동안 같이 봐오셨던 분이고, 이 중에도 원고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구미시로부터 이렇게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칩시다. 가수 이승환 씨, 이 사건 원고 1번이 이승환 씨가 나름대로 미리 저한테 결론에 따라서 좀 읽어줬으면 하는 입장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수 이승환 씨가 이 소송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가 되게 궁금하실 테니까 그것부터 읽고 나서 법률가로서 판결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좀 붙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고 이승환, 가수 이승환의 오늘 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기자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드릴게요. 원래 말씀이 안 하신 분이어서 요즘에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이 깁니다. 구미시청 대회의실은 모처럼 기자들로 가득 찼고 간간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칙칙한 브라운 니트와 재킷을 맞춰 입은 김장호 시장은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윤석열 탄핵 다음 날 공연 무대에서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한 말이 관객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선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안전에 대해 그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진심을 다했던 사람은 시장이 아닌 저였습니다.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입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는 구미시청이라는 조직과 운명 공동체이며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는 이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인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못내 아쉬운 판결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소하여 구미시를 넘어 피고 김장호에게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만하고 천박한 일부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상심이 크셨을 성탄절 관객분들과 뜨거운 함성으로 연대해준 음악계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득팽민들에게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승환. 법률가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 사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에 대한 판결이 저희가 청구한 것들 대부분 인정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드림 팩토리 같은 경우는 1억 원 청구를 했는데 7,500만 원 인정이 됐고, 그리고 원고 이승환 같은 경우는 1억 원 청구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신적 위자료라는 게 얼마를 청구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라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1억 원 청구를 했는데 3,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이건 통상 정신적 위자료의 여러 측면들을 봤을 때는 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거로 볼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 이 재판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소송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부당한 공연 취소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사법적인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찍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전히 공공지자체들은 이 대관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사실 통상의 아티스트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승환 가수님이야 이런 것들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소송을 했고, 이 소송을 한 걸 넘어서서 이 소송은 공연 예매자들 100명이 함께했던 소송입니다. 이게 원고가 103명인데 원고 1번이 이승환, 원고 2번이 드림팩토리, 그리고 원고 3번부터 102번까지가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공연을 간절히 기다렸던, 구미시에서 하는 그 공연을 기다렸던 공연 예매자들인데, 실제로 이 공연 예매자들에게는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이분들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방식으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티켓값에 대한 환불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일견 이미 티켓값 환불 받았으면 별 손해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공연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의 규칙 사유도 뿐만 아니라 공연자 측의 규칙 사유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미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연 취소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즐거움을 향유할,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원고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었습니다. 왜 50만 원이냐라고 했을 때는 상징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는 이 중에 5만 원, 10만 원만 인정되어도 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티켓 비용이라는 게 15만 원에서 왔다 갔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5만 원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률가로 봤을 때는 상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선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2024년 12월 23일 날 벌어진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아직 3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연을 예매한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 지금 100명으로만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만약에 이 판결이 항소심까지 가겠지만 그대로 확정된다면 나머지 900명 역시 900명, 여기 지금 원고 예매하셨는데 원고로 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100명이란 것들을 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신청하도록 좀 본인의 신청을 자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원고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우리 1000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1000명이 15만 원씩 인정되면 구미시는 이 사건에서 진 것과 별도로 1억 5천만 원의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 느껴졌고요.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3자 채권 침해라고 하는 법리입니다. 이게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소송은 2024년 12월 23일 공연을 취소한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구미시가 이 사건 기획사, 드림팩토리는 아닙니다. 이 사건 기획사에게 대관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허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드림팩토리나 이승환이 아니고 이 사건 공연을 또 따로 준비하는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획사와 드림팩토리가 공연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획사는 이 소송의 원고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기획사들이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소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당한 기획사는 원고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 사용허가를 취소당한 기획사가 아닌 그 기획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드림팩토리나 아니면 공연 예매자들은 이 사건 사용허가 취소랑 직접적인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여지도 있죠. 실제로 재판부도 최초에 그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리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제3자 채권 침해라고 하는 법리를 전면적으로 주장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채권 침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흔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만약 이게 확정되면 아마 제3자 채권 침해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될 텐데,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시는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서 제3자인데, 제3자가 공연 침해라고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기획사와 티켓 구매자들 사이에서의 계약, 그리고 기획사와 드림팩토리와 가수 이승환 사이의 계약들에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침해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킨 법리를 저희가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그대로 이해했다, 인정했다, 적극적으로 인용해줬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 김장호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 1은 구미시였고, 구미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된 걸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측면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등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구미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그것이고, 그것이 판결의 90% 정도 내용입니다. 10% 정도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구미시를 넘어서서 피고 김장호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자 했습니다. 사실 현재의 국가배상법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가능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들을 법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만 판례들을 보면 중과실도 아닙니다.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1심에서 그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그 고의의 인정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고의까지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피고 김장호에게 고의가 없다, 피고 김장호에게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현재 법률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증명력,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 피고 김장호가 이게 불법이란 것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취소를 했다라는 것들이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김장호의 머릿속, 피고 김장호 회의 때 했던 얘기까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1심에서는 진행을 되지 못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고 김장호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겁니다. 1심에서는 피고 김장호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2심에서는 피고 김장호에 대한 사법적 책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피고 김장호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이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판단으로 이 사건 사용허가 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야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소송도 드물지만 그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이 소송을 했고 아티스트와 팬들이 이 소송을 함께 이겼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꽤 보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각각의 팬들에게 15만 원 정도의 금전적인 이득을 지렸다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로서 꽤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판결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실 점점 더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첨예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을 막고 싶어 하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작은 반대의 의사표시, 반대의 집회만 있다면 이거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연 취소할래, 대관 취소할래, 이 표현하면 안 돼 라고 쉽게, 즉 안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구미시 공연이 보여줬습니다. 구미시 대리인 계속 이 소송에서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과한 조치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태원 참사 등등 너무나 큰 사회적 비극들을 마치 자신들의 불법적인 처분이 정당하다는 방식으로 남용하고 인용했었습니다. 기준은 있어야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충분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되거나 내가 이 사람들과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대관을 취소한다거나 표현의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고 배상해야 된다, 불법이다 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절차 속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서약서 부분인데요. 피고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과 직접 대관을 했던 공연 기획사에게 서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공연 취소할 수 있다, 대관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약서 내용이 가관입니다. 정치적 선동을 넘어서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하는 식의 내용에 가수 이승환 옆에 서명하라라는 것들을 공권력이 아티스트에게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변론 내내 이것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만 다른 지자체들이, 다른 공연 책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엄두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했는데 아마 판결문에 이 서약서의 불법성도 인정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 김장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률가로서는 사실 굉장히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 김장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안전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는, 이미 1심에서는 사실 90%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 피고 김장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를 최선을 다해 모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원고 이승환 1억 청구, 원고 드림팩토리 1억 청구, 그리고 피고 3번, 원고 3번부터 원고 102번까지의 100명의 공연 예매자들은 50만 원 청구. 그래서 총 2억 5천만 원 청구. 그리고 원고 이승환에게는 3,500만 원? 얼마죠? 네, 3,500만 원. 그리고 드림팩토리에게는 7,500만 원. 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 원고 이승환 같은 경우는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 위자료 높게 인정되지 않는데 3,500만 원 정도 위자료라면은 굉장히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청구하실 때 애초에 국민 씨가 90%를 하고 나머지는 아니요, 이거는 전혀 오해하신 건데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국가배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여기에 소속 공무원들, 예를 들어 기자분이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은 언론사와 기자들을 같이 소송을 하거든요. 그때 소송의 비율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뭐 그 비율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허위 사실로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할 때는 원고 1 언론사, 피고 1 언론사, 피고 2 기사를 쓴 기자 요렇게 하고 예, 하니까 요거는 그냥 공동 불법 행위. 그러니까 둘 다한테 청구를 했지만 김장호 씨 말고 국민 씨에 대한 책임만 인정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당연히 구미 씨가 항소할 겁니다. 뭐 저희가 항소를 하든 안 하든 구미 씨가 항소를 할 거고 아마 저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처음부터 뭐 사건 자체도 좀 뭐라 그럴까요? 흔하지 않고 또 구미 씨 같은 경우가 뭐 지자체장이 좀 이번 6월 선거에서 달라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하면 또 모를까. 아직 지금은 피고 김장호 씨가 지금은 이제 아마 선거를 위해서 사퇴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 뭐 리더십이 바뀐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항소 기간 안에는 이제 그 리더십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본다면 예,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쌍방 항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언론사 배상 책임 다 인정되고 기자에게 인정 안 되면 이게 사실 소송에서 진 거냐 이긴 거냐라면 이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기사라는 게 인정이 되고 언론사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이 되면 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좀 전체의 판결 내용 중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4년 12월 23일 날 공연 취소가 불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다. 그 불법적인 취소로 인해서 이 불법적인 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수에게, 기획사에게, 그리고 공연 예매자에게 모두 배상 책임이 있느냐? 있다가 법리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떠넘기려면 이 공무원 개인이 고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를 확인할 증거는 좀 부족하다 정도가 이 판결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추후에 구미시에서 공연할 계획이 있느냐? 마치 보란 듯이. 예. 제가 안 그래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가슴이 화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즌이 지금 가수 이승환께서 공연을 안 하시는 시즌입니다. 공연을 한참 열심히 하시다가 잠깐 공연을 안 하시는 시즌이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뭐 좀 그런 것들까지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렇게 여쭤봤을 때는 그런까지 정도까지 계획은 없지만 일단 판결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고 뭐 또 항소해서 다투는 상황이어서 뭐 확정될 때까지 좀 시간이 있는 것도 있어서요. 뭐 그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도 전달해 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란 듯이. 저희는 가요 이야기 거기서. 네, 더 없으십니까?